한번 해보자, 한번 해볼래? 명문가들은 결코 돈과 권력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준 높은 언어를 통해서 쭉 이어지는 것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말은 아이를 일상에서 중간중간에 멈추게 만들기 위한 가장 좋은 지적인 장치다. 안녕하세요, 김정우 작가입니다. 이번에 군포시 도서관 함께 육아 특별 강연으로 함께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아이의 문해력을 극대화하는 부모의 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인데, 문해력이 되게 요즘에 핫 이슈죠.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방송에 이것저것 나와서 문해력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문해력은 단순히 이렇게 글자를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아니고,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읽는 것이고, 문해력은 그 아이 생존력을 결정하는 지성의 힘이에요. 문해력이 없으면 이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해력은 내가 보고 느낀 것을 글로써 설명할 수 있는 힘인데, 내가 아무리 보고 느껴도 그것을 글로 표현할 수 없으면 그 사람은, 그 아이는 자기가 본 것을 아무것도 전할 수가 없어요. 100을 가져도 0밖에 가질 수 없는 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문해력을 기를 수 있을까? 이것은 독서와 글쓰기, 내면의 깊이, 이렇게 세 개가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어떤 말을 드리고 싶냐면, 부모님께서 먼저 독서란 무엇인가라는 정의를 해봐야 돼요. 제가 100권을 이기는 초등 1문장 입체 독서법이라는 책을 냈는데, 이 책의 출발은 뭐냐면, 독서는 이것이에요. 보통 독서를 1페이지를 시작해서 마지막 페이지를 보는 걸 독서라고 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독서와 사색의 멘토 중에 괴타와 이효령 박사가 있는데, 이효령 박사 댁에 가면 뭐가 있냐면 책이 10,000권이 넘게 있어요. 제가 여쭤봤죠. 박사님, 저 책 다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박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읽었지만 다 읽지 못했다고 할 수도 있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것이냐면, 제가 정한 독서의 정의와 똑같이 일치해요. 독서는 첫 페이지에 시작해서 마지막 페이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멈출 페이지를 만나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한 번도 멈추지 못했다면 다 읽었어도 하나도 읽은 게 아니에요. 날 멈추게 만들 만한 문장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질문을 자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독서할 때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한테 책 주고 아이들이 이렇게 놀고 있으면 책 다 읽고 노는 거야? 근데 이 질문을 통해서 아이는 거짓말을 하게 돼. 안 읽었는데 읽었다고 거짓말하는 거죠. 알아볼 방법이 없어요.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근데 이 질문을 이렇게 바꾸면 돼요. 너 책 읽다가 어디에서 멈췄니?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아이를 위한 독서 교육이 시작돼요. 질문을 통해서. 너 읽다가 어디에서 멈췄어? 거기서 멈춘 이유가 뭐야? 어떤 생각이 널 멈추게 만든 거야? 거기서 어떤 생각을 했어? 그리고 그 생각을 어떻게 하면 일상에서 활용해 볼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나가면 이제 어떻게 또 발전시킬 수 있냐면, 그걸 오늘 한번 일기를 써보자. 우리가 일기를 쓰지 못하는 이유, 제가 여기 일기장도 갖고 왔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썼던 일기장이에요. 이게 엄청 낡아서 지금 거의 쪼꼬리 chan기가 나는데, 오래된 종이에서 나는 이걸 제가 쓰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그때 내가 느꼈던 감정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면서 그때 내가 중간중간 멈춰서 어떤 생각을 했었지 라는 게 느껴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이는 일기를 쓰면서 내가 오늘 하루 중에서 어떤 순간에서 그 순간 어떤 생각을 했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와 글쓰기가 왜 연결되어 있냐면, 독서는 멈추기 위해서 하는 거죠. 멈춰서 질문을 하다 보면 이 안에서 깊어지죠. 그럼 글쓰기란 뭘까? 글쓰기는 뭐냐면, 멈췄던 곳에서 생각한 곳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를 제대로 한 아이는 글쓰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멈춰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글쓰기를 하려면 반드시 제대로 된 독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독서와 글쓰기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멈춰서 생각한 아이는 그 안에서 깊어지면서 저절로 그 생각을 글로 쓸 수밖에 없고, 쓰려면 멈췄던 곳에서 되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돼요.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죠? 쭉 아이가 그 내면 깊숙이 쭉 내려가겠죠. 내려가면서 하나를 되게 오랫동안 보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면이 탄탄해지고 단단해지죠. 어떤 것이냐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아이는 뭐 어떻게 때리고 멀리 던지고 힘이 센 게 아니고, 하나를 보면서 가장 오랫동안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머무를 수 있는 아이가 가장 힘이 세다고 생각을 해요. 그 아이는 독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독서는 어떤 것이냐면, 세상에서 가장 유일한 혼자서 할 수 있는 지적 행위예요. 하지 못하는 이유는 책이 재미없어서가 아니고, 그 아이가 자신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딴 걸 찾는 거죠. 날 견디지 못하니까 친구를 찾고 게임을 찾고 놀 걸 찾고 뭐 장난감 찾고. 근데
자신의 내면을 깊고 자신을 견딜 수 있는 아이는 혼자 앉아서 할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게 바로 독서죠. 혼자서 할 수 있는 가장 지적인 행위니까. 여러분들이 문해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독서란 정의를 멈추는 것이라 바꾸고, 멈춰서 아이를 3번 질문하게 할 수 있다면 그 안에서 아이는 저절로 글쓰기를 하게 될 것이고, 글쓰기를 통해서 이제 아이는 자신감을 주고 억지로 뭘 주지 않아도 스스로 자신한테 내면의 힘을 아이가 스스로 자신에게 줄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알게 되면 문해력은 저절로 이제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고, 그 삶에 대해서 한번 낭독을 통해서 어떤 것들인지 한번 제가 잠깐 이야기 들어볼게요. 부모의 4단계 질문을 통해 본격적으로 아이는 진짜 독서를 할 수 있다. 1번, 어느 문장에서 멈췄니? 2번, 이 문장에 어떤 점이 너를 멈추게 했니? 3번, 그 문장을 읽고 어떤 생각을 했어? 마지막, 그 생각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책은 문장이 익숙해질 때까지 읽어야 한다. 읽고 있는 이유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장을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마음속에 간직하는 단계에 도착해야 그 문장을 저절로 기억할 수 있게 된다. 서둘러 도착하려고 하지 마라. 문장에 흠뻑 빠져서 젖어주는 즐거움을 자신에게 선물하는 과정이 바로 독서다. 지혜로운 시선과 올바른 신성이 자라려면 문장을 마음속 깊이 새겨 반복해서 음미해야 한다. 당신의 독서가 그런 과정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그저 결과만을 생각하며 대충 읽고 대강 마무리를 한 것에 불과하다. 누군가의 생각을 귀로만 듣고 기계처럼 입으로 말하기 위해 산다면 그 인생에는 어떤 이로움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서는 아이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고 걱정할 시간에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책을 손에 잡지 않고 있는 시간에는 아이들이 부모님의 삶을 읽고 있다는 사실을 걱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부모님의 삶을 읽고 있을 때 부모님이 책이 될 만한 가치를 일상에서 표현하고 있다면 아이는 그걸 보고 가치를 느끼고 다시 책을 손에 잡게 될 거예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근사하게 느끼게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